안녕하십니까. 공주님들, 밀린 숙제 좀 하겠습니다. 마더텅, 이게 명제 단원인데요. 슬슬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읽어보면은 이게 되게 철저히 논리학 문제거든요. 논리학 문제인데, 요런 게, 사실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런 느낌 나죠? 근데 실상 따져보면은 이런 거, 삼성 시험이라든지, 아이고,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7급의 G세트라고 하던가 이런 데에서 빈번하게 나오긴 합니다. 여튼 아무튼 그냥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세 사람이 조사한 순위가 각각 하나씩만 맞았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요.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요게 맞을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엮여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A에서 철수가 1위라고 했으면 얘가 만약에 맞았으면 이거는 맞을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이 두 개의 주장은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 연결되는 게 딱히 없으니까 이건 제쳐두고 얘네들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연계가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하나만 맞는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적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튼 풀어보면은 그러면 A에서 철수가 1위일 수 있죠. 그리고 영수가 3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B의 주장을 참고를 하면요. 미래가 1위일 수도 있고 나래가 4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화면 자꾸 움직여서 미안해요. 철수가 1위이면서 미래가 1위인 게 불가능하니까 B의 주장 중에서는 이거는 제쳐두고 얘만 맞을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나래가 2위이면서 철수가 3위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을 텐데 모순 그래가지고 A의 주장 중에서는 영수가 3위인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 왼편에 있는 거는 일단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요. 영수가 3위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미래가 1위 또는 나래가 4위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모순 없죠. 그럼 그 다음에 미래가 1위일 때 C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요. 나래가 2위일 수도 있고요. 철수가 3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영수가 3위인데 어떻게 철수가 3위이냐. 근데 여기서 공동순위는 없다. 공동 3등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영수 3위, 미래 1위. 그러면은 철수가 4위가 된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된다는 거 하나 알 수 있겠고요. 이 오른쪽에서도 이어서 보면은 나래가 4위일 때 나래가 2위이면서 C의 주장에서는 철수가 3위다 라고 했었는데 이거 모순되고 이것도 모순되니까 둘 다 아니다. 그래서 이것만 맞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48번 문제도 비슷했던 문제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어차피 우리 시험 범위가 홀수번이니까 그냥 홀수번만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4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형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제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실수 조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실수 조건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x가 3보다 크다 라는 말이 있었으면요. 이 말에 대한 부정이 어떻게 표현돼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수직선에서는 표현을 하기 좋은 이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빈번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x가 음이 아닌 실수이다. 그러니까 x가 0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원하는 파트는 요만큼이고요. 이만큼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런 형식으로 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1번입니다. 별 하나짜리 뭐 다들 잘 안 보겠지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그냥 간편하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기 위한 양수의 a 값을, 아니 양수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입했을 때 참이면 된다고 알고 있으니 이게 실제로 참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1 또는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게 될 테니 양수 a의 값은 1번이 되겠다라고 간단히 고를 수 있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이죠. 대입해가지고 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x는 4를 싹 대입하시면 이게 성립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인 문장으로서 성립해야 되고요. 32-4a 더하기 12는 0이라고 했으니까 정리하시면 a는 11이 나온다라고 해서 답이 3번인 걸 골라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55번입니다. 아까 봤던 그 수직선 문제를 살짝 더 어렵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조건명제에 대해서는 진리집합끼리 비교했을 때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수직선 안에서는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된다. 쏙도 못 쓰냐. 쏙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얘가 x가 0과 4 사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사실은 수직선에서 표현을 해보면요. 2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씩이니까 0부터 4까지다라는 걸 잘 알 수가 있겠죠. 뭐 여하튼 이렇게 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Q라는 조건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그러니까 이게 총 길이가 꽤 길죠. 2K-5만큼 나옵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Q만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P를 표시해주고 싶어요. P가 어떻게 표시됐으면 좋겠어요? 0부터 4까지인데 이렇게 안쪽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K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요만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K의 값들 중에서 최소인 거는 5라고 고를 수 있겠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 하나짜리였고요. 57번 문제, 여기에서도 뭐 비슷합니다.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수 있었으니까 이런 조건이랑 이런 조건에 대해서도 다 풀 수 있는데 일단 Q를 먼저 표시하기 좋게 생겼으니까 Q를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Q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생겼고요. P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가 Q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명제가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러면은 저는 이것만 보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A의 최소값은 3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골라낼 수 있었습니다. 59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살짝 트리키해졌습니다.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 되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이 부분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not Q 같은 경우에는 뭐 센스 있게 당연히 여러분이 이게 이렇게 쓰인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얘도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은 뭐부터 뭐까지 되냐 뭐 마이너스 4부터 2 아니면 뭐 마이너스 2부터 4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잘 찾아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Q를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돼요? P 찾아야 됩니다. P가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왔다 갔다인 것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1 그리고 A 마이너스 1 그래서 요만큼이 내가 원하는 P의 값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그리시면 잘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동시에 성립하는 부분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최대값은 요거다 라고요. 제가 왜 4번, 5번을 보기에 넣지 않았을까요? 61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냐. 일단 이거는 좀 스킵하시고요. 이거는 이따가 읽어도 괜찮은 거니까 스킵하시고요. 얘네들을 먼저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not P이면은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가 P 같은 경우에는 X가 2분의 A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P예요. 그럼 not P 같은 경우에는 X가 2분의 A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쓰기에 되게 곤란합니다. 그럼 얘를 이 명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게 원명제였으면은 무슨 명제도 참이에요? 이거랑 뭐가 참거짓이 같아요? 대우명제가 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Q이면은 not Q이면은 P이다라고 두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것도 참이었고 이것도 참이었으니까 따라서 P랑 not Q랑 무슨 관계예요? 필요 충분 조건 관계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우리는 이걸 동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P는 2분의 A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Q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는 0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요. 이 조건만을 만족해야 되니까 사실은 요렇게 생긴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9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분의 a라는 한 점에서만 0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그림이면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무슨 식? 네, 완전 제곱식. 그래서 x-3의 전체 제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x-3의 전체 제곱을 전개하고 나면요. 마이너스 b는 6이 되는 걸 계산 잘한다.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요 근에 해당하는 중근에 해당하는 3이 될 테니까 A도 6이고 B도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2인데요. 놀랍게도 제가 이걸 수업 중에 계산을 드렸더라고요. 근데 계산 틀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지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저한테는 안 알려줬는데 그 형님들 그 공주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계산 원래 잘 못해가지고 틀렸으면은 진짜 계산 틀렸으면은 틀린 거니까 저한테 지적질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이게 또 무슨 문제냐? 읽어보니까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 이건 그냥 문제 세팅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조건 PQ에 대한 진리 집합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까다롭냐면요. 얘는 사실 그냥 있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괜찮은데 이게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싫으냐?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A가 양수면은 이제 A가 양수면은 이게 1부터 2까지겠지만 A가 음수면은 1보다 작고 2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따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니은 디귿 보면 딱 나오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A가 0이라면요. P는요. A에다가 0 대입했으니까 0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애초에 모순이니까 거짓이죠? 거짓이면요. 진리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니은보기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부등식의 양쪽에서 A만큼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것만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P의 진리집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내부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Q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Q는 B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만큼이 Q가 됩니다. 그러면은 P랑 Q의
포함관계를 생각했을 때 니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별 무리 없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 2개짜리 치고 그냥 할만하죠. 이어서 디귿 보겠습니다. 그럼 디귿에서는요, A가 0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부등식에서 양변에 A를 나눌 건데 A를 나누고 나니까 음수 나누면은 부등호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럼 이렇게 쓰였고요. 그럼 Q 같은 경우에는 X가 B보다 크다. 근데 B가 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 가운데 또 뭐도 참고하라고 하냐? not P면은 Q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ot P가 뭔지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죠. 뭐 이렇게 문제가 귀찮게 생겼어? 라고 하면서 진리집합 표현해주면요. 1부터 2까지 요거는 점 채워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not P에 해당할 거고요. 그러면은 Q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둘의 포함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답을 2번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문제.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와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문제 읽어보니까 P와 Q의 진리집합 관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P와 R의 진리집합 관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히 해두셔야 될 점, 별 조건 없으면요, 얘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Q랑 R이랑 연계를 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보면은 P가 4보다 크다.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Q가 5-A보다 클 거다. 그러면 Q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5-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밑에 있는 요 숫자들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 되죠. 그래서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뭔가 최소값의 조건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이면 R이다를 그리고 싶은데 P이면 R이다를 그리기 위해서 다시 P 한번 영역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가 0보다 크다. 이거는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래서 R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뭐야 이거 R이 이 방향도 있을 거고 요 방향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 A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A가 양수 조건인지 음수 조건인지는 뭐 딱히 얘기를 한 적이 없긴 했지만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두고 나면은 뭔가 A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로 주어진 것 같으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을 뭐 적당히 구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은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하나 더 따져야 되긴 해요. 이게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아마 다들 이렇게 쓰고 나서 생각 없이 풀고 나서 답을 맞추셨을 테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심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 조건인지 음수 조건인지 따져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 이 부분은 좀 강조했어요. 이런 거 나중에 뭐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67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또 PQR 3개의 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집합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왜 이렇게 뭐가 밀리지? 이게 제가 살쪄가지고 이게 팔에 뭐가 좀 닿아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살 좀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반박 못하는 중. 예, 이거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쉬운 풀이랑 어려운 풀이가 있는데 그냥 쉬운 풀이를 들자면 이렇게 될 텐데요. 전체 집합에다가 PQ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냥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R 이렇게 써놓으시면은
적당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보기 1, 2, 3, 4, 5번 고르다 보면은 이제 3번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아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일 거고요. 이게 아래 여집합인데 얘가 누굴 포함해요? P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P이면은 not R이다가 참이 된다라고 하는 대충 그려도 풀리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내가 이게 뭐 집합까지 열심히 배웠는데 이게 가오가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고민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것과 똑같은 뜻이고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얘가 공집합이라는 거니까 따라서 P 합집합 Q가 R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여기에 이 왼쪽을 조금 더 익스텐드 하면요. 이거 아래 여집합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만 보면은 P이면은 not R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이런 풀이도 어려운 풀이긴 한데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죠. 67번 넘어가고요. 69번 봅시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PQR의 진리집합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여기에서 참인 집합들을 여러 개를 주고 있네요. 여러 개를 주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뭔가 링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링크가 만들어지면 제일 좋냐면요. 여기에 Q가 공통적으로 쓰여 있으니까 P이면은 Q가 참이고요. not P이면은 Q도 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랑 이게 동시에 만족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가능한 경우가 뭐밖에 없냐? 여기서 좀 고민을 하다가 따지다 보면요. 뭐밖에 안 나와요? Q가 전체 집합이라면요. P도 P의 여집합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P와 Q의 관계에 대해서는 적당히 알게 됐습니다. 사실 P와 Q의 관계라기보다는 Q가 전체 집합이라는 것을 해석을 해냈었는데 그 다음은 이 부분이에요. 얘는 좀 봐야 되겠다. 이게 참이잖아요. 그럼 얘가 참이라고 했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P와 not P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요거는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어차피 이거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둘 중에 똑같으니까 둘 중에 뭔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괜찮은 것을 갖다 쓰면 되겠는데 저는 얘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엮어보니까 not R이면은 P도 참이고요. P이면 Q가 참이니까 3단 논법에 의해서 얘가 이것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not P이면은 Q도 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적당히 이 집합들을 그려내다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기역.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 Q, 차집합, R의 여집합. 그러면은 전체 집합에서 R이 아닌 것들만 싹 빼내면은 R만 남는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Q가 전체 집합과 똑같았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 니은 P 교집합, 그러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P 차집합 R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P 교집합 R의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림 보니까 P와 R 여집합의 관계가 부분집합 관계잖아요. 부분집합 관계니까 교집합하면은 요만큼만 남네요.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조건 봅시다. 디귿. Q에서 P를 차집합하면은 그게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다. 4점짜리 문제였으니까 뭐 꽤 어렵긴 했었는데 그래도 모의고사로 치면은 전체 중에서 10번 문제였으니까 생각 좀 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뭐 판서를 이렇게 개판으로 하고 있는데 개판으로 해도 알아먹을만 했으면 좋겠고요.
71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자연수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자연수 식구들은 모두 다 얘보다 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는 자연수 중에서 최소인 것만 생각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만족하더라도 애초에 답이 나온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 K가 6보다 작으니까요. K는 1, 2, 3, 4, 5 그래서 다 합치면은 15가 된다고 간단하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자연수에 대한 집합인 건데 무한집합이라고 쫄지 말고 그냥 일부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가장 특수한 원소만 생각해도 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소중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71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73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모든? 그러면은 제가 수업 중에 이 어떤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렇게 되는 게 있기만 하면 돼.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는 우리가 이거를 exist라고 생각했었죠. 뭐 exist 아니면 뭐 for, some 어쩌고 저쩌고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겹치는 영역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0부터 2까지라는 영역이 있고요. 이거를 그냥 편의상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K-1부터 K 플러스 3까지라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편의상 P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P랑 Q랑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극단적인 상황들을 전제하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뚝스딱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K-1이고요. 여기가 K 플러스 3이에요. 둘이 같으면은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은 되죠. 정확하게는 이 K-3이라는 게 이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K 플러스 3이네. K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극단적인 상황 하나 끝. 그럼 다음으로 극단적인 상황은 뭐냐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걸려 있어서 이게 P의 영역이면 상관없겠다. 그러니까 내가 요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까 얘가 뭐였어요? K-1이었습니다. K-1이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식을 좀 정리해 주시면은 요렇게 돼서 이걸 동시에 만족, 그래서 마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런 정수 K의 개수는 하나씩 세시면은 7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75번 봅시다. 실수 A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이 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조금 폼 잡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러면은 뭐 A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뭐 얘기하기 되게 귀찮은 것 같다. 이게 저 그리고 뭘 좀 망쳤는데, 숫자 계산 이거 못 본 척 해주세요. 계산 잘한다. 이것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따라서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2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이렇게 풀어? 이거 너무 풀이가 길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거 함수로 봐서 Y는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a일 때 최대값을 얼마나 가지냐. a일 때 최대값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네. 그럼 얘가 이렇게 떠 있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얘가 판별 시기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방금 전에 얻었던 답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7번은 좀 제가, 75번은 좀 제가 주저리 풀었는데, 이 별 하나답게 그냥 관찰해보고 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조건이 요거다라는 거 정도만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설명이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자, 77번.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왜 좋아하냐면 예전에 배웠던 것들 연계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뜬금없는 데에서 연계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되게 즐거움을 느껴요. 와, 이거 뭐 찍었다고 벌써 30분 지나가네요? 여하튼 집합 1, 2, 3, 6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거 P는 일단은 총 15개여야 되겠죠? 왜냐면 2의 네거듭제곱 빼기 이만큼일 건데, 근데 집합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X는 3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중에서요, 뭘 제거하면 되냐면요, 3의 배수가 아닌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1과 2의 부분집합들. 아니, 근데 이제 뺄 때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전체가 2의 네거듭 제곱이 있었는데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얘는 3의 배수가 아닌데 얘만큼의 부분집합들만 빼내면은 그럼 반드시 어딘가에는 3이나 6이 들어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체라고 부르고 이거는 3이랑 6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제거하면요, 총 12개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 6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여사건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저는 좀 좋아하는 문제고. 79번. 으악, 이상하게 생겼다. 나 이렇게 부정 있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럼 부정 말고 무슨 명제로 바꿔요? 맞아요. 대우 명제로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앞에 우리가 봤던 간단한 문제들로 생각할 수가 있어서 이걸 여기다가 쏙 대입하시면 A가 6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우 명제가 편하죠, 참. 어떤 경우에는. 자, 81번 문제. 명제의 역이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러면은 역으로 바꿔놓고 나서 풀면 되겠네요. x는 1이면 x 세거듭 제곱은 1이다. 참이죠? 이 방향은 복소수에서는 거짓이죠.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자, 그럼 이것도 역을 만들어 놓읍시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랑 1이 둘 다 동시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반례예요. 아, 물론 예, 우리 공주님들이 제일 좋긴 하지만 저는 반례가 여기선 더 좋아요. 그래서 반례가 뭐냐면은 x가 2이고 y가 0인 거.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봅시다. 자연수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홀수이면 x, y는 짝수이다.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단 역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 우리가 논의 영역이라고 하는 조건이라서 얘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거이면은 이거이다. 그러면은 이면이랑 이다의 순서를 바꾸면 되니까 x, y가 짝수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홀수이다. 이런 명제로 바꿔 놓으시면 되는데 헛소리 컷! 왜요?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반례 나오죠? 반례에 x가 1, y가 2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답이 1번밖에 안 된다. 좋았습니다. 83번 문제 봅시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 어쩌고저쩌고가 모두 참일 때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연결고리가 Q였으면 좋겠는데 not Q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싫어. 무슨 명제 좋아? 대우 명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면서 Q이면 R이다가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3단문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집합 그렸을 때 P 가장 쪼꼬미,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not R 가장 큰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적절히 찾아보시면 되는데 1, 2, 3번 중에서 바로 보이는 게 없다. 아, 이게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면서 얘도 옆에다가 대우명제 같이 써주시면 좋겠죠. 대우명제 P이면은 not R이다. 그러면은 그건 맞지라고 하면서 답을 3번이라고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이 치사하게 별 하나짜리 가지고 이럴래? 그 다음에는 85번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도 뭔가 연결이 되는 것들을 착착착 뽑아내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뭐 잘 뽑아내지는지 가만 좀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두 개의 명제에서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냐면요. 아이, 죄송합니다. 자꾸 화면이 튀네요. 일단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으니까 얘네 두 개 합치면 이거니까 얘랑 동치의 명제는 이런 명제도 되겠다. 자, 그러면은 not R이면은 Q도 참이에요. 이게 뭔 소리야? not R이면은 Q도 참이에요. 그래서 not R이면은 Q라고 써놓고 나서 동치명제? 이거 이상한데?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Q가 되든 not Q가 되든 반드시 R이다 라는 얘기가 해석이 R은 항상 참임명제, 항진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R을 전체 집합이라고 두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 나 이거 좀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알아버렸다. 사실 이게 전체 집합 나오는 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멈춰놓고 다시 봤는데요. 제가 쓰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대우명제 요겁니다. 죄송합니다, 형님들. 아니,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풀 필요가 없었네. 다시 이거 지우고 다른 거 차치하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두 개의 명제들을 먼저 봅시다. 뭔 얘기냐면은 이 두 개 보면요. R이면은 not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not R이면은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동치명제도 같이 이용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놓고 보니까 얘네 둘이 뭐예요? 합치면은 R이면은 필요충분 조건, 그 R과 not Q가 필요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R은 얘랑 같다라는 식으로 두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조건 제쳐두고 나서 요거로 대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ot P이면은 R이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고요. 그러면은 얘는 not Q와 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호로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P의 여집합, 이거는 아래 부분집합이 맞습니다. 그리고 not P이면은 not Q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에서 not P이면 not Q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치명제인 Q이면은 P이다를 이용을 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디귿 여기에서는요 조금 트리키한데 그냥 내가 만약에 그냥 그 부분집합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P의 여집합이고 이게 R이면서 not Q이다 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풀어도 되시긴 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보려고요. 얘가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Q랑 그 R의 관계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말이 Q가 not R이라는 것도 되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게 P 차집합 R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아까 포함 관계를 봤듯이 여기에서 포함 관계를 봤듯이 R의 여집합은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좌변이 그냥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P가 R의 여집합이냐? 라고 물어보면요. 또 틀리고 앉아있네. 이거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 교집합했으면 작은 쪽 따라가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어설프게 풀었어.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다 망했으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냥 그림 그려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망가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87번 문제. 전체 집합에서
P랑 Q가 교집합이 없고 서로 소이고 P랑 Q를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얘는 조금 다루기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루기가 수월하니까 일단 이렇게 그려놓읍시다. 그럼 이렇게 그려놓은 가운데 항상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니까 바로 컷하고요. 그럼 니은 같은 경우에도 맞나? P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이라서 이 Q를 포함을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 헛소리 컷! 그래서 2번도 안녕. 그럼 3번 Q이면 P이다. 이거 성립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 그림을 봤을 때. 그래서 3번도 컷. 4번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아까 얘기를 했던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P의 여집합은 요 바깥쪽인데 그 안에 Q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뭔 의미예요? 진짜 이거 잘 모르겠고요. 91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나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시험 전이니까 이걸 슬슬 외워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면요. 이렇게 문장을 통으로 외워놓고 나서 어차피 얘는 좀 곁다리에 불과하니까 그때그때 변형해서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아무튼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고 큰 쪽이 뭐 필요 조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문장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비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봅시다. P가 조건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러니까 나는 큰 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게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이게 성립하지만 이 방향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외운 것들을 그냥 그때그때 써먹는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써먹었으니까 P가 웬만하면 큰 거잖아요. 그럼 진리집합 같은 경우에도 큰 쪽이 있을 거고 작은 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똑같이 보시면 바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기억부터 살펴보면요. 기억 P는 -1 또는 -1 또는 또 뭐가 되나요? 예, 뭐 -5. 그러면은 Q는 -1. 그럼 이쪽이 더 큰 쪽이니까 얘는 충분히 부분집합 관계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맞다. 니은 요거 헷갈릴 수 있는데 P는요. -1부터 1까지다. 근데 Q는요.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Q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니은은 제껴두고 디귿 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x-y가 0보다 크다. 또는 이거 설명하기 좀 아무튼 좀 거시기한데 아무튼 거시기 하니까 그냥 먼저 Q 쪽으로 넘어가 놓고 나서 합시다. 그럼 Q를 써보면은 이거면은 충분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x가 y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x가 4, y가 2면 충분하고, 이 왼쪽에서 P에서는 x가 4고, y가 2여도 뭐 충분한 답이 되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답들도 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가령 x가 -4고, y가 -2가 된다고 치면은 얘가 해가 아무튼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디귿 같은 경우에는 별로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발레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 여기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P 쪽이 더 크다. 그래가지고 부분집합 관계도 성립해가지고 기억 디귿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좀 이렇게 되게 어설프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거랑
이렇게 되는 조건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집합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데, 이거 당연해 보이잖아요. 이거 당연해 보이는데 얘는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홀수 차수일 때랑 짝수 차수일 때랑 좀 나눠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절대부등식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지워져가지고 이거면은 요게 되는 게, 그리고 요거이면 요게 되는 게 맞으니까 사실 얘네 둘은 동치 조건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1번에서 막상 요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네. 별거 아닌데도요. 예, 넘어갑시다. 93번 문제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거. 이것도 외운 대로 써야 되겠죠? 내가 외운 거 여기다 쪼자리 써놓고 나서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긴 구조를 가졌구나 라는 것을 적당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다 부분집합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치가 아니어야 한다. 네, 동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조건에서는요, 기억 조건에서는 이게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두 개의 부호가 예, 뭐 같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재밌게도 A가 0이고 B가 음수인 경우에도 성립을 하다 보니까 이 A와 B의 부호가 같은 것도 당연히 맞지만 이런 조건들도 더 있다 보니까 Q 조건이 좀 더 큰 조건이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니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문제였죠. 아까 어디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아무튼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럼 P이면 Q이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애초에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반례가 A가 2고 B가 0이면은 반례가 생기니까 니은은 아예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귿 봅시다. 디귿에서는 일단 요걸 먼저 풀어볼게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수상한데? 하면서 식 변형을 해가지고 얘가 0보다 작기 위하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아하! B가 0이고 A 더하기 2분의 1B도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A와 B가 모두 0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얘가 Q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써진 얘기를 내가 식 변형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동치 조건인 A와 B가 동시에 0이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나 그러면 이거 잘못 설명했네? 이거 잘못 설명했네? 잠깐만요. 아, 이거 디귿 잠깐 스킵하고 니은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이걸 니은 틀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멀리 와가지고 이게 저예요. 저 원래 좀 감자처럼 생겼으니까. 이거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래 머리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에서는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적어도 1보다 큰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한다? 이게 또 잠깐만 다시 생각 좀 하고 올게요. 이거 망했다. 네, 93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에 홀려서 제대로 못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더 웃긴 게 이게 어떤 반에서는 질문 받아가지고 제가 잘 풀어줬는데도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치 아니라는 거니까 이런 구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가는 화살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반례만 찾으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조건에서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라는 P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Q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요, A와 B의 부호가 같다 뿐만이 아니라 A와 B가 모두 0이다 까지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안 되니까, 기억은 우리가 원하는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들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 P가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둘 다 1보다 작다면 더해서 2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적어도 하나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는 말이 이렇게 쓰여 있죠. 자, 그래서 이 방향은 잘 맞고요. 근데 이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례가 있기 때문에 니은도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디귿 봅시다. 디귿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A는 아무 숫자면 OK인데 B가 0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A가 0이고 B가 아무 숫자여도 OK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Q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게 굉장히 귀찮은 식의 변환이 되겠죠. 이게 B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요거가 A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2분의 1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의 전체 제곱인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0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B가 0입니다. 그러면서 요만큼도 0이어야 하니까 A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B가 0이어야 하는데, 이쪽에서는 뭐 3,0 이런 것도 되고 0,3 이런 것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포함관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게 되는 거라서 디귿은 나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었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문제죠. 어떤 의미에서 좋은 문제냐면, 읽어봤을 때 P조건에서 X와 Y와 C가 전부 다 0이다 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양변에 2를 곱하든 아니면은 지금처럼 그냥 제가 바로 하는 것처럼 이 좌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어야 되는데, 연립방 정식의 형태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 잘 풀고 나면요, X랑 Y랑 C가 모두 다 0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까 말했던 P의 조건과 동치니까 P는 Q랑 똑같네요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P와 Q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동치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R을 이렇게 씁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개해 보시면은 잘 아는 거고, 이게 공통수학 1의 1차 지필평가 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0, 이게 0, 제곱들이 0이 된다는 건 각각이 다 0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는 X랑 Y랑 C가 같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P랑 Q는요, X랑 Y랑 Z랑 전부 다 같은데 얘가 0이라는 특정한 값으로서 같다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X랑 Y랑 Z가 어떤 값이 되든 간에 얘네들이 같기만 하면 된다. 3이어도 상관없고 4여도 상관없고 라고 얘기가 될 테니까 이 방향은 맞고 이 방향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것까지 맞고요. 그리고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뭔 소리야? 그래서 2번이라는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고막 테러를 한번 했습니다. 양의 실수 A와 B에 대하여 캐피털 A와 캐피털 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런 영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대칭성 이용을 해가지고 1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B까지, 그래서 1 마이너스 B, 1 플러스 B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야 얘네들이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하고요. 또는 케이스 2가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나 제가 좀 협소하지만 여기다가 굳이 A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B가 어디 그려지면 되냐면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였던 것이었고요. 그러면 이쪽에 B의 좌표는 1 플러스 B가 되니까 이쪽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 A 플러스 B가 1보다 작다. 이걸 정리하시면 잠깐만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또는인데 그러면 합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1보다 작은 거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합집합하면은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나이스! 사실은 이거 필요 충분 조건 엄밀히 말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번 문제. 이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양수의 값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대입하면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뚝스딱스 간단하게 별 하나짜리를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101번 문제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Q를 먼저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됐으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혹은 P와 Q 진리집합의 관계가 이런 부분집합의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삼촌이 요즘에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요.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헛소리가 나오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P고요. 사실 Q를 먼저 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Q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잠깐만. 킹값만 할 필요 없었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A의 최소값은 3이 되어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삼촌 폼 미쳤다. 제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P의 범위가 1부터 A 플러스 1까지예요. 여기 점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거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P고요.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안쪽으로, P가 Q 안쪽으로 쏙 들어와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꽉 찬 점으로 찍혀 있으니까 이런 부등호를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A가 1, 2, 3, 4,
5, 6, 총 6개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냐 이거? 105번 문제입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 이거 또 비슷한 거 하고 있네. 이번에 여기에서 q가 p이기 위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 뭐 그냥 쇼미더머니였으면, 요즘에 쇼미더머니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무튼 쇼미더머니였으면 바로 그냥 불구덩이 가는 것 같은 딕션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P가 Q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렇다 보면은 일단 요거를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6까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만큼이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Q를 어디다 그려야 돼요? 어디다가 요 안쪽에다 이렇게 쏙 그려주시면 되겠는데, 그 영역이 A부터 A 플러스 2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된다. AND로 연결됐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의 개수는 잘 세세요. 6개. 107번 문제 봅시다.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 그냥 바로 그냥 아이고 점 채웠네. 바로 그냥 수직선에다가 눕혀 버립시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Q는 이렇게 생긴 거네요. A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 둘에 대해서 둘 다 이렇게 동등하게 빵꾸뽕 뚫려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를 잘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109번 문제, 여전히 별 하나 문제. 실수 x에 대한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가 not q이기 위한, 속지 말라고. 그래서 not q 같은 경우에 옆에 다시 써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5배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먼저 그려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 q의 여집합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였습니다.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가 p라고요. 그래서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이게 오른쪽이 크거나 같게 되어야 하니까 a의 최소값은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11번 문제. 내가 무슨 앱 쓰는지 들켰네. 내가 쓰는 앱은요. 뭐야, 재미없네. 111번 문제.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어쩌고저쩌고인데, 필요 조건이 되도록,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q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나오는데 그게 요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는 대칭이잖아요. 0에 대해 대칭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p는 어떻게 생겼어요? 대칭은 아니죠. 대칭은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가 쏙쏙 들어오려면은 내가 원하는 k가 여기 있어도 되고 이거보다 안쪽에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3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은 충분한 거니까 K가 1, 2, 3, 4, 5, 6, 7, 8, 9까지 해가지고 총 9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113번 문제입니다.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곱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인 경우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X가 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K 잠깐만 그냥 인수분해를 하자. 안전하게 하자.
이렇게 됐군. 그러니까 여기 x는 1이랑 x는 k-1이면 되는데 잠깐만 이거 불안해. 또 나 계산 못했을 것 같아요. 역시 내가 또 이럴 줄 알았지. 역시나 이 거의 뭐 계산계의 뭐 퇴물, 폐품 이런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이랑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여기 매칭되거나 여기 매칭되면 돼요 라고 막 위풍당당하게 풀고 나면은 사실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까지도 매칭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까지도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나 큰일 났다. 또 여기 플러스인데. 자, 그래서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경우니까 여기에서는 k가 2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k가 3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하면은 답이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매칭시키는 거 빼먹을 수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1 때문에 얘가 여기 매칭되니까 빼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15번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에서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는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x-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는 x가 3밖에 없죠? x가 3밖에 없는데 x가 3이 요 영역 안에 쏙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A를 기준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A-2, A 플러스 2가 되겠지만, 근데 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A가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A가 1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실수 A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5여서 두 개를 더하면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1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충분 조건. 그리고 이거 자꾸 세팅해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실수한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러 일단은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뭐 대칭 조건들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대칭 조건을 떠나서 얘네들은 인수분해를 뭐 적당히 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직선 싹 그어놓고 나서 이 두 개의 점이 내가 P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 둘이 P예요. 그러면은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 플러스 K랑 3 마이너스 K가 얘네들을 이렇게 싹 다 덮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빵꾸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크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러면 K가 5보다 크고, 그럼 여기서는 K가 3보다 크다. 근데 이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조건이니까 그리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좀 더 작아서 이 조건을 이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5보다 큰 K의 자연수 K의 최소값은 큰일 날 뻔했죠? 나 진짜 왜 이러냐? 안 되겠다. 오늘도 장사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장사 접자. 그래서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가 되겠다. 주말에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뭐 주말 8시인데 올리지도 못하고 있어. 큰일 났어요. 솔직히 소신발언, 솔직히 이거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없긴 하다. 그죠? 그래도 저의 만족을 위해서 올리는 건데, 또 모르겠습니다. 점점 지하철 시간도 다가오고.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의 값, AB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못 읽었죠?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 B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당연한 게 뭐냐면요. 이게 x-1의 전체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P 같은 경우에는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씩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P예요. 자, 그러면 Q 같은 경우에는요, A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B씩 왔다 갔다 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칭이 바로 됩니다. 이게 A, 이게 B. 그래서 A, B의 값이 뚝스딱스 2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미적분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칭성을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121번.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를 각각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림을 싹 그렸을 때 여기 좌표 평면 아니 정확하게는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싹 눕혀놨어요. 그래서 이게 P예요. 그리고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집합이 그려지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8 기준으로 나 또 큰일 났다. 내가 방금 전에 장사 접는다고 했는데 안 접었더니 거의 그냥 그 문제 단속반 나오셔가지고 제가 불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이렇게 혼내러 왔다. 아이고 큰일이야. 진짜. 엄마 이 문제까지만 공부하고 게임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는 1과 2와 3이어서 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 네, 123번 문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A가 여기 있으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그냥 쓰는 김에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A 플러스 3A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대칭성을 또 살짝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살짝 떨어진 것들을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P예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들을 뭐 싹싹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12 이렇게 되는 PQ 간의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크거나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쪽에서는 작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등호 조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빵 뚫렸다고 생각해 하셔도 괜찮고 얘가 이렇게 얌생이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꽉 차 있는 건데 얘는 얌생이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 거여가지고 좀 곤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가 이제 등호가 성립하게 되면 좀 곤란하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뭐 비유가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푸시면 안 되겠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혹시 모르긴 해. 근데 이거 진짜 모를 수도 있긴 한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A가 5, 6, 7, 8이라서 답이 2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아마 대충 요 부등식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의 마지막 문제일 텐데요. 얘는 별 2개니까 그래도 좀 풀어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죠. 자연수 n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을 각각 요거 저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R 이면은 P 이고 Q니까 R
P,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당연히 뭐냐 아니, 수직선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예,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 주시면은 되겠죠? 수직선에 표시를 하러 갑시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셋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생긴 게 R에 해당하니까 이 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부등식을 풀면은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0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P고 이것도 P인데요. 참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나가.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Q, P 순서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 PQ 순서대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가 여기 있군. 그리고 정신 또 나가가지고 여기 또 P라고 써놨다. 아이고. 여기는 R이었고 여기는 P가 된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2분의 7보다 크다라는 게 Q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간의 부등식을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20도 빵꾸 뚫어놨네. 또 정신 나가가지고. 자, 그러면은 K가 3.5부터 20까지니까 4부터 20까지죠. 4부터 20까지면은 그냥 다 세세요. 이거 17개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서술형 문제 보겠습니다. 짝수번은 안 하니까 건너뛰고 167번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 보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두 경우에 대해서 A의 값을 결정해봐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항상 문제 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Q라는 집합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변하죠. 그럼 당연히 변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경우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Q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등호가 이렇게 크거나 같다 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대충 그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을 다 따져야 되는데 뭐 말을 좀 어렵게 하면서 따져야 되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는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뭐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그 얘기 다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적당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A의 맥시멈이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A의 뭐 미니멈이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구성 요소들을 다 써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A는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AND로 엮어주시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건 4.5 정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혹시 이게 맥시멈인가?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캐피털 M과 뭐 스몰 m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때가 아마 캐피털 M이 되는 거는 좀 당연해 보이고, 이때가 미니멈에 해당하는 스몰 m이 되는 것도, 왜 m과 n을 헷갈리냐, 당연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계산하는 거는 4배 m 제곱 더하기 스몰 m의 제곱은 요거니까 81 더하기 64는 145. 오케이.
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중에도 열심히 다뤘던 내용이고. 169번. 그래서 이번에 뭐 시험 기간에, 아니 시험 범위에 시원하게 산술기하 평균이 날아가 버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양수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과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쓰면서 중요한 게, 물론 나중에 미분으로 풀면 더 좋긴 하지만 곱이 상수가 되는 파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내가 만들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2 가지고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얘네들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글씨 못 쓴다.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얘네들만 따로 떼어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시면, 왜냐면은 조금 더 멋있게 쓸 수도 있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아니 우리 공주님들이 그렇게 쓰는 연습 안 됐을까봐. 자,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나옵니다. 이거 뭐 루트 지우면 4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2까지 더하면 되니까, 최소값 A는 실제로는 4 더하기 2니까 6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언제 같아요? 등호 조건이 성립할 때는 이 대상과 이 대상이 같을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x는 4일 때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b가 됩니다. 그래서 10a 더하기 b는 64. 오케이. 이것도 넘어갑시다. 이 문제도 뭐 그냥 적당히 좋은 문제이긴 한데, 안녕. 요거는 스킵할게요. 이거는 제가 올렸던 절대 부등식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172번. 이거 진짜 개노잼 문제였는데. 뭐 이번 거는 뭐 거의 다 왔죠. 이제 이거 빼셨으니까 이것도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그냥 적당히 생각하면은 사실은 이래요.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은, A가 적당히 크다고 해서 C가 크다는 걸 보장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A가 적당히 크다는 말이 뭐 요만큼이다 라는 얘기일 텐데, 근데 C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 거냐면은, 뭐 이거를 t, 1-t, 이거를 s, 1-s 이렇게 두고 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의심스러울 거예요. 어떤 대상이 적당히 작다고 해서 그게 다른 대상이 적당히 작다 혹은 크다를 보장할 수 있냐에 관한 문제니까, 요거는 좀 심심하신 분들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안 볼 것 같아서 넘어가지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가장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것저것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뭐 나형 30번에 해당하니까 별 4개짜리 붙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이게 문제를 보는 관점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최근 문제, 뭐 나형이라고 하더라도 30번 문제라는 거 감안해서 하나씩 봅시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f랑 g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의 구성 요소가 픽스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t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픽스드 됐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 g라는 함수가 이슈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h라는 함수는 f와 g로부터 유도된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도된 함수니까 f와 g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 있는 글을 읽다 보니까 조금 신기한 점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시 쓰면요, f와 g 중에서 크지 않은 거, 이거를 크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크지 않은 것, x에 의존하는 함수일 거고, 뭐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뭐 당연히 뭐 작은 부분이라고 쓰는 것도 맞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렵게는 요런 연산자 이용해 가지고
fx랑 gx 중에서 작은 부분입니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얘네는 케이스 분류하는 함수일 거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요식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정말 가끔 나오는 개념이니까 한번 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뭐 g라는 함수가 뭐 위에 생겼듯이 뾰족하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다면요, h라는 파트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h라는 파트는 이 중에서 작은 파트에 해당하는 요만큼만 생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부분 다 필요 없고 이 부분만 남길 거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y는 k라는 직선이 이 hx라는 그래프와 3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y 값이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h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두 번의 경우에서 3번씩 만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값이 이 경우에는 2개나 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 대한 스케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최대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지를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문제가 조금 기분 나빠서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fx를요, 이렇게 두고요, gx를요 이렇게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전체를 이건 대칭축이 1이었고 얘는 대칭축이 0이니까 대칭축을 1에서 0으로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씩 땡겨온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t는 왜 안 변했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제 맘입니다. t는 어차피 어떤 밸류든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얘가 y축 대칭 함수가 되다 보니 내가 그래프를 설정하면서 f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해야 되는군요. 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g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g라고 하는 부분이 붙여넣기 하고 싶은데 얼른 나와, 붙여넣기. g라는 부분이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이 둘 중에서 작은 부분이 언제인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요 경우, 그리고 대칭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눈치 빠른 학생은 t가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생각하더라도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요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얘 자체가 x축에 대해서 대칭, y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대칭이니까 t를 일부분만 쓰더라도 뭐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그러면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 이게 f, 이게 g, 그래서 g가 완전히 이렇게 대칭이 되는 케이스, 이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케이스, 이게 f, 요게 g, 그래서 h가 살짝 이렇게 삐뚤빼뚤한 케이스를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세 번째 케이스,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사실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y값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사실은 별로 재미없는 함수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아무튼 똑같이 뾰족뾰족한데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누가 더 왼쪽이나 오른쪽 중에 누가 더 위에 올라가 있냐,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뭐 따져보려면 따져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여하튼 네 번째 케이스는요, 요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작은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 좀 지워서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저는 뭐만 남겼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대해서 죄다 h들만 남겼어요. 얘네들이 h들이에요. 얘네들이 h들인데 잘 보시면
얘는 요 부분에 해당하니까 y는 5에 해당하겠죠? y는 5일 때 h의 그래프와 y는 5는 3번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5일 때 3번 만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는 5일 때 3번 만날 거예요. 그러면은 4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쓸모가 없다. 왜냐면은 3번 만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이게 이렇게 살짝 내려오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증가, 감소, 증가하는 1번, 2번, 3번의 케이스와는 다르게 어떻게 긋더라도 3번 만날 수는 없게 될 테니까 4번은 그럼 좀 치웁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y는 5라는 밸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1번, 2번, 3번 케이스에서 h와 3번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와중에 얘 좋네요. 3번 만나죠? 3번 만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y는 5라는 값이 최소값일 거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y값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k의 범위라는 게 존재할 거고 k는 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되느냐를 찾아보는 게 이 문제의 주된 목표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혹시 어느 정도 잘 이해하셨을까요? 이해하셨다면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쓸게요. 요거는 안녕. 그래서 우리가 1번 케이스부터 계속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은 fx를 옮겨와서 x제곱 플러스 5라고 둔 상황이었고요. g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t 플러스 11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1번 케이스처럼 대칭축이 완전히 같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뭐 요렇게 그려지겠죠? 뭐 요렇게 그려진다고 치면은 여기에 y값과 여기에 y값이 확실히 같은 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y값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느냐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이 문제에서의 계산은 거의 다 완료가 된 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t가 0인 경우에 해당하니까 요 파트 지우고 요 파트 지우고 그러니까 요 함수가 이렇게 된 경우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것과 누굴 연립할 거냐면은 얘를 연립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절대값 들어있고 이쪽에 2차식 들어있으니까 또 힘드니까 얘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네? 라고 생각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1일 때 x제곱 플러스 5와 언제 같아요? 라는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와 2일 때가 되니까 여기에 y좌표가 2일 때 9예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t가 0일 때 이런 y값을 가진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만약에 내가 t가 0일 때를 생각을 한다면은 h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겼다면은 이때의 y값은 5였다고 했었고 이때의 y값은 9일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y가 5일 때는 확실하게 3번 만난다는 건 알고요. y가 9일 때는 2번 만납니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표시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의로 저렇게 표시를 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럼 t가 0이 아닌 경우라면은 그리고 적당한 t를 가지게 된다면 지금 이렇게 대칭인 함수가 아니고 방금 전에 이렇게 완전히 대칭인 함수였는데 살짝 찌그러진 형태의 함수 2번 또는 3번 케이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 2번이라고 했는지 3번이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긴 한데 얘에서 살짝 찌그러지면 어떤 식으로 생길 거냐면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값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이거 지금 만난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y값이 5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아까의 9에 비해서 완전히 대칭이었던 9에 비해서 살짝 작은 값인 8점 얼마까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8점 얼마일 때 하나, 둘, 세 번 만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라는 논리를 펼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맥을 해석을 해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K의 최소값은요 5예요. 다시 얘기해서 K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K는 9일 때 이렇게 2번만 만나지 3번 만나진 않고요. 9보다 살짝 작아지면은 그래프가 삐뚤어져서 3번 만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K는 9일 때 2번 만남. 그러면 K가 9보다 살짝 작을 때 3번 만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나는 K의 범위를 다 구했다.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K 값은 얼마냐? 자연수만 원하니까 5, 6, 7, 8이라고 4개를 구할 수가 있게 돼서 얘네들 전부 다 합치면은 2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이제 느낌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느낌만 보고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도 사실이고 이해하기도 힘든 난해한 문제인 건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는 계산이 저 이거밖에 안 했었고 계산 이거밖에 안 했었고 그리고 얘 대칭축이 1이다 보니까 옮겨와 가지고 푸는 게 조금 더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수능 좀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푼다라는 것들 느낌은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하튼 시험들 잘 보시고요.